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아, 로우 타일러고요. 네, 다시 돌아온 웹툰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는 휘슬이라는 축구 만화, 일본 만화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저번 방송 말미에서 말씀드렸듯이 간만에 로우 타일러님께서 추천해주신 우리나라 웹툰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곤 작가의 경비 배두만이라는 액션물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죠. 일단 이영권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분께서는 70년대 후반생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한 나이가 드러나 있는 자료는 없었는데 네. 2009년도에 이분께서 인터뷰를 하나 하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에 나이가 29살이라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만 나이일 수도 있고 진짜 나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70년대 후반생이신 것 같다라는 추측이 되고요. 데뷔는 2007년도에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밝은 미래라는 정통 느와르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으로 창작 만화 대상을 차지하셔가지고 약간 등단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웹툰계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밝은 미래라는 작품을 장편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하기 시작을 하셨었고요. 2010년도부터. 네. 진짜 확실히 오래되시긴 하셨네요. 네네,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이 뭐라고 해야죠? 개정된 밝은 미래라는 작품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이라는 그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작품 중에서는 뭐 여중생 A 같은 작품 뭐 그런 것들 다 수상한 작품이었고요. 네. 이후에는 뭐 레진 코믹스라는 다른 플랫폼에서 네이키드 플라워라는 작품을 연재하셨고요. 이건 좀 되게 약간 코믹하더라고요, 설정이. 뭐 일반 회사원이 에로 영화를 찍게 되는 뭔가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성인 만화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주제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군도 영화 있잖아요. 그 군함도? 아니요, 군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군도 밀란의 시대라는 예, 봤어요. 강동원 씨 나오고 그 영화의 약간 뒷이야기를 그린 만화로 그린 군도 외전이라는 작품도 연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화계랑 또 연결이 네, 되시나 아마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라이센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특이하게 이영곤 작가님께서는 특이하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셨대요. 이과였는데 미술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처음 뭐 본인 표현에 따르면은 미술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과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미술학원에 갈 만한 형편으로 바뀌어서 집안이 그래서 뭐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미술학원에 다녔고 디자인학과에 처음에 진학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디자인과에 진학을 하셔서 보니까 나는 스토리를 그리고 싶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자퇴를 하시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셔가지고 세종대 만화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사다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로우 타일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림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네, 되게 깔끔합니다. 네, 그림체가 되게 뛰어난 작품이고 제가 그 그림체에 대한 언급을 담은 그 뭐라고 하죠? 댓글이 있어가지고 하나 퍼왔거든요. 그 댓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진짜 그림이다. 뭔가 거창한 채색이나 선도 없이 슥슥 긋는 걸로 입체감을 표현하다니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거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선의 표현으로 그런 역동적인 왜냐면 액션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맞아요. 그런 역동적임을 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호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그림체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림체 면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 물론 뭐 스토리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스토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네이버 웹툰의 소개 멘트는 이렇습니다. 지난 인생이 후회스러웠던 건달 출신의 60대 아파트 경비원 두만과 남은 인생이 막막한 20대 흥신소 직원 세봄 거대한 범죄 세력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좀 소개가 길긴 한데 그렇죠. 이게 요약을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답니다, 사실. 액션 활극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물론 스토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스토리보다는 좀 더 그런 액션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액션 영화를 이제 스토리보다는 그런 뭔가 호쾌함, 시원함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액션 영화도. 맞습니다. 이 액션 만화 자체도 뭔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제목에서도 당연히 나타나 있듯이 배두만
배두만 씨가 주인공이고요. 네. 이분께서는 과거에는 좀 건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60대가 되셔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그냥 아파트 지하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뭐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하나 놓고 뭐 비번일 때는 거기서 자다가 이제 경비원은 교대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무하실 때는 또 경비실에서 생활하시고 그냥 그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건달 생활을 과거에 하셨으니까 좀 약간 몸도 굉장히 좋고 되게 우락부락하시고 수염도 되게 많이 나 있으시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나훈아 씨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맞아요. 네. 아직도 풍채가 좋고 네네.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네, 힘도 세시고. 그래서 이 배두만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비번인 날에 술에 취해서 거리를 걷다가 좀 수상한 무리랑 시비가 붙어요. 근데 그 수상한 무리에서는 이제 노인 하나가 술 먹고 다가오니까 그냥 할아버지 가세요. 그런데 배두만 씨가 그걸 보고 더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수상한 무리 중에 한 명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맞아요. 근데 맞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술에 취해서 맞아요. 쓰러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그 약간 그 수상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양복 입은 되게 멀끔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배두만 씨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이게 일단 인트로고요. 그로부터 한 2주일이 지나니까 근데 이제 이 배두만 씨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거든요. 박두수 씨입니다. 박두수 씨. 이 박두수 씨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딸이 실종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두만 씨의 주소지는 이 박두수 씨의 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박두수 씨가 배두만 씨를 아파트 경비로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면 주소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올려준 거죠. 배두만 씨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두머리가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두수라는 친구를 배두만 씨로 착각을 하고 살해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 배두만 씨는 박두수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정말 진정한 친구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말려줬고 지금도 이렇게 뭔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경비원으로까지 추천을 해주고 막 이렇게 자기를 물심양면 챙겨주던 친구인데 자기 때문에 맞아요.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또 이 박두수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던 딸도 실종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배두만 씨가 결국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상한 무리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건달 시절 했을 때 건달 두목이었는데 그렇죠. 자기 쫄따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쫄따구가 흥신소를 하고 있었는데 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흥신소 사장한테 이러하게 됐으니까 내가 복수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흥신소 사장이 배두만에게 한 명을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 붙여준 친구가 아까 소개 멘트에서 나왔던 20대 여성인 세봄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봄과 배두만이 둘이 약간 콤비가 되어서 그 수상한 무리, 뭐 범죄 조직을 이제 소탕해 나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봄이라는 여성은 해킹 실력이 엄청나요. 해킹 실력이 엄청나고 뭔가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두만은 피지컬은 좋은데 약간 좀 전략이나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없어요. 토르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렇죠. 약간 삼국지로 치면 장비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무력은 굉장히 뛰어나나 지력은 거의 바닥 수준인.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배두만의 부족함을 이 세봄이라는 여성이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봄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이상한 60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복수를 하겠다 하니까 어이가 없죠. 근데 뭔가 이 배두만한테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정확한 스토리는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을 둘이 함께 추적을 해나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경찰이었는데. 맞습니다. 네네네. 아마 그 아버지의 죽음이 배두만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죠.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죠.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스토리 예측 댓글은 맞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또 어떻게 새롭게 나갈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이 그렇게 자꾸 달리면 작가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꼬게 되죠. 근데 너무 꼬게 되면 그렇죠. 또 이제 스토리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어쨌든 잠시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이 두만 세봄이 추적을 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쇼킹해요. 그 추적을 한 결과 아까 박도수 씨의 딸 사랑이는 인신매매 업체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 인신매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그게 인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는 쇼킹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그렇죠. 라는 쇼킹함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또 잔혹하고 좀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여성이 납치됐다. 그럼 뭐 흔히 좀 영화 같은 데서는 뭐 유흥업소에 팔려가거나 뭐 혹은 뭐 저기 뭐 외국으로 이렇게 끌려가거나 네. 그런 경우인데 순수히 그 살인이라는 범죄를 약간 스포츠화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뭔가 20대 여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 여성의 몸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심은 다음에 섬에다 풀어놓는 거죠. 무인도에다. 네, 무인도에다 풀어놓고 그 이제 발신기를 가지고 마치 멧돼지 사냥을 하듯이 그렇죠.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이 집단은 굉장히 조직적인 집단이고요. 네. 사회 고위층도 굉장히 다수 연루된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만화에 그렇게 나오죠. 네네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만화에 그렇게 네, 만화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섬에 네. 베두만 씨가 침투를 한 장면이 오늘 딱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갔어요. 섬에 입성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오케이. 그래서 향후 스포하시네. 네, 뭐 나 근데 뭐 당연하잖아요. 나 아직 못 봤는데. 뭐 별점 없어요 오늘 솔직히. 오케이. 네. 좀 향후 전개가 네. 어떻게 될지 좀 네. 기대가 되는 웹툰이다. 맞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그림체가 너무 깔끔해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림체 원래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중시한다기까지는 아니지만 몰입하기 위해선 그림체가 중요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네. 스토리가 진짜 그걸 압도하면은 이제 뭐 그림체도 상관이 없겠지만 네. 좀 정통 만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그림체가 딱 그런 그림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웹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활툰을 위주로 보시면은 네. 약간 일러스트, 캐릭터 같은 그런 만화 그림체를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비 배두만의 그림체는 그 결과는 완전 반대의 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확실히 만화책 보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작가분께서 그리고 이 배두만을 그리게 되면서 맨 처음 인트로화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면서 가족을 지켜오셨던 아버지께 바치는 만화다. 약간 그런 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작가님의 아버님이 네. 그런 뭔가 이런 경비원 생활을 하시지 않았을 테지만 그렇죠. 뭐 모티브를 거기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사실 아파트 주민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모티브에서 이 만화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배두만이라는 이 장명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세 보이는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뭔가 마동석 하면은 굉장히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두만 그 장명을 되게 뭔가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두나 씨가 생각났지만. 네,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만자가 뭔가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두자가 더 강하죠. 그런가요? 두자 되게 많이 씁니다, 은근히 그런 캐릭터들한테. 김두한 뭐 그런 거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재밌는 만화 오랜만에 찾은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전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탑승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거의 초반부인 것 같아요. 지금 만화가. 기다리기 귀찮으시면 한 1년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저도 1년 이상 봅니다.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1년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까지는 참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요새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웹툰이. 맞아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네. 거의 일주일에 3-4개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경쟁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작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그렇죠. 연재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네. 그래서 스크롤을 내려도 이게 요일 웹툰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하루에 거의 뭐 30작품이 업로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메인 페이지에만 업로드되는 그 작품의 숫자고, 그렇죠. 뭐 베스트 도전이나 혹은 뭐 탑 플랫폼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다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최근에 뭐 인기가 있는 그런 학원물을 벗어난 이런 정통 액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런 작품도 흔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 않나? 그리고 확실히 드라마화 또는 영화를 노리셨다. 저는 드라마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달수 씨가 나옵니다. 아, 누가 봐도 오달수 씨가 나와요. 배우 그렇죠. 오달수 씨가. 네네네.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뭔가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네. 누구든지 그거를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웹툰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2차 컨텐츠들이 워낙 성공을 많이 하는 시대고. 그렇죠. 네. 네이버는 그걸로 자회사도 차렸습니다. 음, 자기들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네.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국내에만은 머무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죠, 웹툰 그렇죠. 시장이. 네. 아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드라마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네. 진짜 만약에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화 된다면 네. 이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면 그냥 큰 각색 없이 쭉쭉 나갈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근데 방금 드는 생각인데 드라마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19금을 무조건 달고 나가야 될 드라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러네요. 19금 드라마는 좀 흥행면에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은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잔인한 장면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좀 각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인간 사냥이라는 그 자체를 너무 충격적으로 봐가지고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쉬운 소재는 아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또 근데 또 저기 넷플릭스 보시면은 네. 인간 수업이라는 콘텐츠 보셨나요 혹시? 봤죠. 봤네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요즘 뭐라고 하나요? 그런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으로 제작을 한다면 뭐 가능할 것도 같네요. 맞습니다. 뭐 떡들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저희끼리 뭐 뇌피셜을 돌려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대가 되는 작품이다.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네네네. 스토리도 되게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전개가 질질 끄는 게 없고 그렇죠.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할 내용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약간 그 킬링 타임용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액션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잠시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이영곤 작가의 경비 배두만이라는 네이버 1호 웹툰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웹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